한국은 미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이다. GDP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고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할 준비는 됐지만 감당할 수준의 증액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기본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 최근 강경화 장관이 미국을 향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일종의 경고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한국을 배신하면 중국이 힘이 세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동맹을 배신해 경쟁국이 힘을 키워준 치욕적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미중 갈등이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되며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동시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공급망 연대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참여 등을 거듭 촉구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한국을 상대로 사실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 정책기획사 사장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화상으로 비공개 정책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외교정책 대화에서 주요 현안을 모두 논의했지만 중국 측은 특히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을 강조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이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중국의 핵심 표적 중 하나로 나아가 무역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화웨이 회장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화웨이부터 잡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화웨이의 목을 조르는 방식은 현재까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G 장비의 보급 차단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와 인텔과 브로드컴 등 반도체 하드웨어 공급의 차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웨이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야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해도 첫 번째는 한국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중 협력을 강조하며 지역 내 공급망 유지를 위한 협력을 한국에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이 외교부 차원에서 직접 한국에 공급망 유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그만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중 연대 참여 압박이 거세어졌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5월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하며 미국의 반중 연대 참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최근 주요 행사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지난 18일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각종 낭설과 사실 진상이라는 제목의 한국어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신장 공급망 사업 자문 공고를 내며 인권 침해 의혹이 있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 측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한국을 악원으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지난 8일 방한에 외교 차관 전략회의를 진행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반중 연대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사실상의 지지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한국을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기 위한 압박이 점차 심해지며 미중 사이에 놓인 외교 당국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기본 입장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 외교를 펼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간다는 것을 기본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의 중심인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구 편 들어줄 생각 없다. 양국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담 조직을 확대 편성하는 등 실무 차원의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경제 전면전뿐만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감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중국과의 갈등에
중에서 미국의 편을 들어달라고 할 염치가 남아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한민국에 뻔뻔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은 결국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미국 역사에 돌이키지 못할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의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중국만 좋은 일 시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치욕적인 미국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그린 하원 의원은 우리는 중국에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벤세스 상원 의원도 우리는 한국의 복리후생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거기에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트윗을 통해 한국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여야가 입을 모아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성에 대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있어 서로 협력할 때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 비즈니스맨임에는 분명해 보이나 국제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테이크만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앞서 미 정치인들이 말했듯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미국이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미 당국은 한국에 방위비나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슈퍼 장관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가 국방전략 이행 1년의 성취 재야 보고서에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미 북부 사령부 등에서 백지 상태의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상급 제대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임무 재분배 작업이 현재 미 국방부의 역정 과제 중 하나라면서 각각의 전투 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 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재검토가 아프리카 사령부, 유럽 사령부, 미 중부 및 남부 사령부 등에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몇 달 내에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등에서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요약해보자면 전 세계에 있는 미군에 대한 재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이므로 한반도의 미군 상황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자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에스퍼 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다만 자신은 국가 국방전략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지역 임무를 최적화하도록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는 건 좋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좀 올려달라고 생떼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요. 기브 앤 테이크 좀 하면서 삽시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아베 신조처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공감할 수 없으면 자기 자신 또한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유익하지 않은 열등감입니다. 당신을 갉아먹을 증오를 키우는 일입니다.
혹시 아베 신조 총리처럼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습관은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감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비로소 불행함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처럼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아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세상도 곧 당신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베 신조 총리처럼 거짓말하면 그것들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남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세요.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